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HLB 주가를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어요. 일단 HLB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사실 어차피 FDA 승인되면 그동안 주가가 답답했던 거, 그동안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던 거, 이거 진짜 한 방에 다 보상받는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 주식이 된다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잃어버리니까는 내용을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나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분들, 혹은 그냥 이벤트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렸는데 더 사야 되나요?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억울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못 가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렉라자 FDA 승인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도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2배 조금 안 되는 상승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왔죠. 바닥으로부터 1200% 정도의 상승. 알테오젠도 말해 뭐해죠. 시가총액 1위까지 자리 잡으면서 불과 2년 전 대비해서 1270%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보시면은 2년 전 바닥 대비해서 330%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겁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면 실적, 임상이면 임상, 라이센스 아웃이면 라이센스 아웃 등등 다양한 이슈로서 또 이벤트를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LB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속이 좀 타들어가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억울함 때문에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강한 놈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주식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은근히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를 하신 종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HLB만으로도 얼만큼 깊이 있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 하나씩 공부하려면요, 진짜 이거 공부하면 제가 의대 갈 것 같거든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강하니까 저도 뭐 세포부터 시작해서 암의 종류부터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부터 막 완전 생 기본 이론부터 저도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주식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최근에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 리가켄바이오의 임상 데이터, 뭐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의학 박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 이게 어떻구나 저떻구나 뭐 그런 정도만 그냥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종목과 혹은 특정 경쟁사나 경쟁 약품끼리 비교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준들을 잡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LCB97 이 품목에 있어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맺었어요. 오노약품 쪽으로 이제 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선급금이라든지 마일스톤, 로열티 쪽에서 각각의 얼마다라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총 계약 금액이 9,430억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거의 1조 가까이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는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야. 1조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HLB 주주로서는 다소 억울하기도 하면서, 아, 이거 솔직히 이웃집에서는 지금 무슨 너무 거품이 심하다라고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하면은 혁명인 거고요, 실패하면은 그냥 쪽박인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리가켄바이오 이번에 있었던 공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리가켄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 나왔던 97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84, 이거는 뭐 트랍2라는 타겟을 해가지고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LCB14 쪽으로는 또 헐2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또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이 LCB9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적응증에 타겟이 될 것 같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기존에 진행했던 84나 14 쪽이 효능이 굉장히 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임상에서는 과정이 있잖아요. 전임상, 그럼 기본적으로 동물에다가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고, 임상 1상 그러면은 사람에다가 안전성 관련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2상, 1상에서 성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투여를 해야 효능이 최대치일까?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실패 확률이 나올까? 이런 걸 또 데이터를 도출해 내는 거고, 3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를 해서 최종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여러 데이터로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자, 이 과정이라는 게 정말 길고 멀고 험해요. HLB도 그런 길들을 지금 달려왔잖아요. 자, 근데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이거 가지고 뭐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우리
HLB는 왜 이러고 있느냐, 그게 좀 답답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은 좀 하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9,400억이라는 금액은요, 최종적으로 임상을 모두 다 성공을 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LCB97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저 97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전임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물에다가 이제 약 효능에 대해서 체크를 먼저 하는 건데, 그 이후에도 1상, 2상, 3상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걸 모두 다 통과를 하면은 9,400억이라는 금액을 수령을 하게 될 텐데, 기존에 임상 진행하고 있는 8사나 1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효능이 뭐 어디서라도 좋은 데이터가 나타났으니까는 지금 97에다가 이런 금액을 배팅을 한 거겠죠. 물론 지금 당장 9,400억이 지급이 된 건 아니지만 뭔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 데이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다가 뭐 중간에 실패를 하면 진행한 데까지만 해서 마일스톤을 받고 사실 부러진다고 해서 위약금으로 토해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 임상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단계별로 진행을 했을 때마다 일정 금액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임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그래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약간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금액이 1조 가까이가 되고 9,400억이니까 9,400억짜리 라이센스 아웃했다 이래가지고 뭔가 당장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시장이 막 오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좀 더 뜯어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거, 그 부분도 저도 인정해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9,400억이라는 금액을 계약을 맺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뭐 이런 계약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잠재적인 건 알겠는데 남아있는 과정과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았고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계약 공시만의 내용으로 이렇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HLB 같은 경우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리브와 캄렐리가 OS 기준으로 했을 때 탑급이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좋단 말이야. 그리고 또 3상이잖아.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뒤처질 게 없단 말이야. 심지어 병용 임상으로 했을 때 리브와 캄렐리, 이 캄렐리 어디 거예요? 항서제약 거잖아요. 글로벌 빅파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동안에 이제 임상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신뢰를 어떻게 형성해왔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이 내용 다른 제약사들하고 비교하면 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거는 HLB뿐만 아니라 리가캠이 됐든 다른 기업들이 됐든 전부 다 그냥 성공하면 혁명인 거고, 그쵸? 뭐 안 되면 다 부러지는 거고 망하는 거고. 원래 제약바이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막 이렇게 찍혀서 공시가 나오고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니까 주가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아무튼 HLB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매크로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오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아쉬운 거는 개별 이슈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개별 이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포장지가 막 번지를 해. 리본 이쁜 거 갖다 묶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HLB는 이런 게 지금 당장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가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FDA 허가를 받았다. 아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들 다른 거 게임이 안 돼요. 진짜로 아마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빠지니까는 FDA 승인 안 될 거다, 결국엔 불발된다, 확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거 실패한다, 이런 식으로 막 댓글 달고 악플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HLB를 막 그렇게까지 찬양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지. 안 됐을 때도 하한가 두세 방 맞을 거 감안하고서 저도 지금 거기에 맞는 비중을 배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중 관리는 잘 해두셔야 됩니다. 굳이 뭐 물려있다고 해서 계속 억지로 물타가지고 비중 높여놨는데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잘못돼서 이번에 또 빠그라지면은 하한가 세 방 스트레이트로 그냥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토막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반토막을 감안할 수 있는 금액만 넣어야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좋은 시나리오만 막연하게 생각해서 배팅하셔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이어도 안 돼요. 중립 입장으로 배팅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토리가 됐든 임상 과정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솔직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네노라는 제약바이오랑 비교했을 때 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속내를 보면 좋은 건 더 좋아. 근데 주가가 부진하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지만, 이거는 뭐 이미 HLB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뚱아리가 8조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도 8.5조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로는 시총 두 번째 순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빠진 건 아쉽지만 사실 몸뚱아리는 지금 잘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FDA 승인 되면은 향후 또 미래에 얼마큼의 매출과 이익을 낼 것이냐, 거기다가 또 멀티플 곱해가지고
해가지고 시가총액 뭐 30조, 40조, 50조 뭐 치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뭐 까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를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뭐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맞아요, 억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성공하면 혁명이에요.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 수급이 툭툭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는 어떤 의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기관들이 어쨌든 간에 회사랑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회사와 긴밀한 소통을 하는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주가 급락 나올 때, 이 급락 나오기 전에 이미 기관들은 슬쩍슬쩍 팔아요. 요때 슬쩍 샀다가 C2 발표되기 전에 슬쩍 팔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관이 뭔가 의미 있는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시세 한번 빗대가지고 보면서 체크를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은 뭐 수급 당장에 크게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고, 이거 조금 빠진다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이 큰 만큼 여기저기서 막 괜히 나무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선과 주변의 어떤 노이즈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땡겨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진행 과정과 데이터, 그 다음에 시장 규모 등등 이런 거 따져봤을 때 HLB 절대 안 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합할 필요 없다. 솔직히 리가켄바이오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시가총액 4.8조밖에 안 됩니다. HLB는 이거 2배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는 굳이 배합할 필요도 없다. 몸값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큰 돈을 벌게 된다면 지금 HLB는 이제 한 걸음만 딱 내디디면 돼요. 근데 쟤네들은 마라톤 뛰어야 됩니다. 결승 코앞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녹화 시간이 밤 11시 22분이에요. 지금 녹화하고서 조금 영상 다듬고 편집해서 올려드리면은 12시가 넘고 여러분들 뭐 주무실 시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업로드를 예약해 둘 건데요. 자, 일단은 녹화 시간 기준으로,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좀 추려왔으니까 이 종목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눈 뜨셔서 금요일장 대응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 테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일단 편안하게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2만원이라는 가격을 지지만 잘 해준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7,500억 가까이 시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원전 테마 계속 지금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AI 관련된 모멘텀, 이 AI 관련된 모멘텀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인프라, 변압기,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왔잖아요. 이 에너지 중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 발전 효율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친환경,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원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돼야 돼요. 그러려면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은 무탄소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아마존이든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얼만큼 규모로 지을 거고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올 겁니다 라고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승인을 따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원전을 집중적으로 또 필요로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SMR 쪽으로 강세가 보이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원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같이 함께 보실 만한 것도 BHI입니다. 자,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여기 딱 문턱에 걸려 있죠. 내일 아침에 살짝 떠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000원대로 떠서 시작을 한다, 이거는 조금 추격성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장 중에 여러분들 개장하고 나서 상황을 살펴보세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거고, 단타 관점으로 먼저 보다가 시세가 오히려 안 빠지거나 윗꼬리가 길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 관점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뭐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소형주고 테마주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언급드린 시점으로부터 급등이 연출됐는데 뭐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에 어쨌든 AI 반도체 섹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넓게 본다면은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인적 분할돼서 상장이 됐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이후에 조정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 반전 이후에 한 번 더 조정 나타나고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이제 5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조금 뻗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조금만 노려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찌라시가 자꾸 올라옵니다. 이 종목이 한미반도체랑 TC본도의 경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일단 단기간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음봉일 때는 거래가 좀 적은 게 좋고요. 이렇게 음봉일 땐 거래가 적고 양봉일 때는 거래가 점점 살아나는 이런 루트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도 기술적으로는 잠깐 뭐 37,500원까지 혹시나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한 38,500원, 38,000원, 37,500원 이렇게 3개의 구간을 나눠서 500원 단위로 매수를 한다면 이것도 한번 단기 관점으로 한번 짧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이제 인상한다라고 하죠. 이번에 상업용, 공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전기 판매 중에 한 52% 정도가 된대요. 절반 이상이야. 전기요금 올린대 그러면 괜히 우리도 쫄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고요. 상업용, 공업용 전기를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하는데 한전이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적당하게 올리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나중에 다 나라 돈이니까 메꿔야 돼. 그리고 회사채도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절반 이상의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4조 원대 이익이 조금 그래도 충당이 됩니다. 어쨌든 한전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체적인 밸류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서면서 대략적으로 23,000원을 넘어서면서 또 다른 시세 형성을 하려고 지금 폼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3,000원 언저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짝 최근 이틀 동안의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단기 관점으로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단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격들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내면서 또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자, 끝으로 신규 상장 한 종목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1,000원 정도까지 눌림목이 혹시 나타나면은 이 종목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한번 형성을 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21,0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단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라.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언급드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서 향후 일주일 정도 한번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제도 별도로 공지를 드렸지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머니코드에서 좀 더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컨텐츠 어떤 주제로 할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종목 발굴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해달라라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 번씩 넣어두시고요. 자, 혹시나 매매를 하시다가 매수가라든지 목표가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땡땡땡 종목 뭐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혹은 땡땡땡 종목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인당 한두 번에 한해서 뭐 매번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없잖아요. 인당 한두 번에 한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답변을 드려보는 이런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무료고요. 그냥 구독자분들께 뭐 소소하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또 저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